일부 전문가들은 야 43억 달러 나왔는데 형사기소가 됐어? 이거는 좀 문제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 형사기소는 됐지만 아서 헤이즈의 사례처럼 징역형을 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알고라닌 미국 바이낸스 5조 5천억 벌금 합의. 악재라고요? 호재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촬영 시각은 11월 22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자, 아마 다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나온 뉴스라서 좀 깜짝 놀랐고요. 바이낸스가 43억 달러 벌금 합의했습니다. 1,300원 환율 계산하니까 5조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벌금입니다. 자, 이 정도 벌금 내면 회사가 휘청합니다. 망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아마 안 망할 것 같다라는 코인데스크 기사를 제가 보고 왔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바이낸스가 견뎌낼 만하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다만 코인데스크 기사에서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바이낸스가 1등 지위를 지금처럼 강력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블룸버그 기사로 갖고 왔고요. 네, 바이낸스 그리고 CEO인 장펑자오 자금 세탁 방지 및 미국 제재 위반.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 우려 국가, 이란 같은 곳이요. 하마스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송금이나 금융 서비스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반했다는 거예요. 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과 포괄적인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네, 미국과 포괄적인 합의. 자, 자칫하다간 이거 그래가지고 그 거래소를 아예 폐쇄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은 계속하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대신 돈을 좀 내라는 거죠. 자, 이번 이 분쟁에서 보면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 대한 이로써 땡치는 겁니다. 조사 종료하는 거예요. 과거는 덮어줄게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법무부, 재무부, CFTC 있죠? 하나 없죠? SEC가 없습니다. 자, 시간 순서로 알아볼게요. 이게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를 코인텔레그래프가 시간 순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처음에 2월 15일에 보도가 나왔어요. 바이낸스가 2018년부터 뭔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관여를 해서 미국의 사법당국이 법무부가 조사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게 아니라 18년부터 벌어진 일을 문제 삼아 왔다는 거죠. 그리고 3월 1일에 의회가 바이낸스 그리고 장펑자오 여기 조사해야 돼 라면서 요청을 했어요.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 주도해서 바이낸스와 장펑자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답변을 잘 안 하자 고발했습니다. 거짓말했다고 너네 뭔가 똑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3월 27일에 CFTC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건의 거래 부정과 시장 조작 혐의를 제기하면서 CFTC가 3월 27일에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바이낸스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DOJ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 기소한 게 아니고요.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법무부가 보도한 게 5월 5일입니다. 자, 그리고 6월 5일에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3개 혐의로 바이낸스.us, 장펑자오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미국 고객의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 허용, 고객 자금과 기업 자금 혼용, 워슈세일 13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이죠. SEC죠. 자, 3월 달에 CFTC, 5월에는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SEC가 기소를 했습니다. 사면 초과죠. 이러다 보니까 바이낸스.us에 있는 고위급 임원들이 탈출 러쉬를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퇴사한 거예요. 그리고 8월 2일에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아까 조사한다라고 했어요. 5월 달에. 근데 8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바이낸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할 것 같아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9월 13일에서 14일 또 바이낸스.us의 직원을
네, 잘랐습니다. CEO는 사퇴했고요. 왜냐하면 바이낸스.US가 SEC의 소송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질 정도였거든요. 9월 19일에는 소소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SEC가 우리 바이낸스.US 소프트웨어 접근할게 라고 요청을 했더니 법원이 그거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승리를 거뒀는데 소송이 끝난 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바이낸스가 SEC의 소송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났고요. 10월 23일에는 CFTC 소송 좀 취하해줘 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역시나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CG와 바이낸스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 기소를 했는데 그 43억 달러에 합의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소 제기가 언제 된 거냐면 14일 날 제기된 기소에 대해서 오늘 합의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4일에 이미 기소가 된 겁니다. 법무부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기소를 했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법무부, 재무부, CFTC 등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원고가 누구냐?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미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갈랜드 법무부 장관입니다. 옐런 있고요. 검찰 쪽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모든 그 관련된 부서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0억 달러 벌금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여기 이 회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SEC는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시스템이가 정리한 건데요. 바이낸스와 CG가 합의한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다랍니다. 일단 CG의 경우 유죄 인정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CG 개인적으로도 5천만 달러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건 아까 그 43억 달러 벌금 있죠? 그거에 그 납부한 금액과 상계 처리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죄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요게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유죄 주장이나 사건에서 입증된 사실과 모순되는 공개적인 발언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라는 거니까 오늘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바이낸스와는 어떻게 합의를 했냐라고 보니까 유죄 다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했고요. 장펑자원 CEO에서 사임했고요. 그다음에 3년간 장펑자원은 바이낸스 운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이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요. 준법감시인이 들어가서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벌금은 18억 5천만 달러 벌금은 판결 선고 후 15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요. 또 25억 1천만 달러는 바로 납부해야 되는데 요거 특정 언제 납부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하여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이낸스 역시 공개적으로 뭐라고 이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부분을 대해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트위터에서 제가 쓴 내용인데요. 일단 장펑자오 개인단에서 5천만 달러 내기로 했고요. CEO에서 사임했지만 대주주 지위는 유지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금 세탁 위반, 무허가 송금 사업 음모, 미국 제재 위반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자금 세탁 위반이나 아니면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큽니다. 소장에 나온 그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바이낸스가 왜 범죄를 저질렀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보다 성장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장펑자오가 19년에 채팅을 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증거로 만약에 우리가 규제를 준수했다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장펑자오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회색지대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지만 만약에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장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 있는 단체의 송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다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 허용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거래소 바이낸스를 이용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바이낸스 성장이 지연될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 있어요. 19년에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을 첫날부터 차단한다면 지금처럼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그러면서 장펑자오가 한 말이 재밌습니다. 허가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 허가 받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년의 회사 그래픽에 따르면 바이낸스 사용자 중 23% 이상이 미국 출신이에요. 겉으로는 우리는 미국 사용자 없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unknown이라고 표시해가지고 미국 사용자가 23% 됐고요. 최근일 기준으로도 16%가 unknown으로 분류된 미국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어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왜? 사업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43억 달러 내고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가 CG의 장펑자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기소를 했습니다. 최대 10년형과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줄 수 있습니다. 43억 달러를 냈는데도 이익도 몰수당할 수 있고요. 지금 선고는 6개월 연기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열립니다. 그리고 형량이 18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항소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이거 비트맥스 아서 헤이즈랑 비슷할 것 같은데 기억하시겠지만 비트맥스가 뭔가 약간 가격 조작했고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유죄를 인정받았죠. 그런데 아서 헤이즈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하는 거 많이 보셨죠? 감옥에 안 갔네? 라고 싶으실 텐데요. 아서 헤이즈가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징역을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장펑자오 역시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당하고 감옥은 가지 않고 활동에 약간의 제약을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요약은 뭐냐면요. 43억 달러 돈으로 일단 떼우면 과거 잘못은 모두 덮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 크립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낸스 리스크. 이건 종결된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만 앞으로도 바이낸스가 1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미지수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43억 달러의 벌금보다 가장 큰 타격은 미국에서 퇴출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는 23%가 미국인이었고요. 지금 현재도 16%가 미국인이라고 해요. 바이낸스의 플랫폼에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 포기하고 가야지 계속 거래소 운영하는 거니까 43억 달러 내고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의 소송입니다. 재무부, CFTC 등이 연계돼 있지만 SEC와의 소송은 남았습니다. 무허가 거래소, 그러니까 증권을 너네가 거래하고 있는데 왜 등록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 이번에 크라켄에 대한 소송도 마찬가지인데요. SEC 소송은 여전히 걸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이렇게 쭉 사람들 서 있는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형사기소했어. 이게 일부 전문가들은 43억 달러 나왔는데 형사기소가 됐어? 이거는 좀 문제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 형사기소는 됐지만 아서 헤이즈의 사례처럼 징역형을 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호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형량은 아직 결정 안 됐고요. 보석금은 무려 1.75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자오의 재산에 비하면 껌이겠죠. 어쨌든 업계는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마이크 노보그라츠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합의를 환영을 했고요.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조니 같은 사람들도 마침내 바이낸스 운영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외신 역시 우 블록체인 역시 X를 통해 가지고 이거 업계 최대 장어물이 제거된 거다. 이 약간 크립토 업계의 여러 리스크 중에 바이낸스 리스크가 최근에 된 게 FTX가 망한 이후에 대두된 리스크 중에 하나였잖아요. 전통적인 리스크로는 테더 리스크, 그다음 마운트곡스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업계 최대 장애물이 제거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역시 업계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대형풀 설립자 역시 바이낸스 벌금 지불 합의로 ETF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뭔가 규제적으로 다 약간 과거에 어두웠던 부분을 정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ETF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자, 이번 합의에 대해서 그럼 CG는 어떻게 주장하냐 라면서 CG가 트윗을 올렸는데요. 좋은 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CG의 트윗에서 유추한 핵심은 뭐다? 바이낸스가 사용자,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바이낸스가 시장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의 기소 내용을 보면 자금 세탁 위반, 이란 등 테러 위험 국가에 송금한 거 이게 문제지
우리가 FTX처럼 고객 자금에 손댄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한 거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요, 또 어떤 사람은 애초에 법무부의 기소 내용에 이 고객 자금 고객 자금, 투자자 보호, 이 문제는 아예 그냥 기소 내용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것에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에. 요게 이제 CG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틈에 이제 깔때기를 들이대고 있죠. 코인베이스 CEO가 우리는 규제를 충분히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인은 비규제 해외 거래소에 갈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미국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 산업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야야. 미국인들, 지금 현재도 바이낸스를 쓰고 있는 16%의 미국인들이요. 거기 가지 말고 코인베이스로 와.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공교롭게도 43억 달러가 벌금이잖아요. 근데 이 11월 9일 날 39억 달러의 USDT가 콜드월렛에서 하드월렛으로 이체가 됐대요. 이게 뭘까? 심상치 않은 흐름이고요. 자, 바이낸스가 법무부와 이 정도 벌금에 합의했으면, 바이낸스에 코인런? 뱅크런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바이낸스가 합의를 하고 CG가 물러난다라는 소식이 있어도 바이낸스에는 유동성이 645억 달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FTX 사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FTX가 문제 있다라고 했을 때 코인런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코인 출금해주지 못할 정도로 코인이 바닥이 났었거든요. FTX에서는. 그런데 바이낸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봐도 크립토 시장에는 그닥 악재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자, 그러면서 바이낸스 합의 소식에 이게 일단 좀 묻힌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SEC가요,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혐의로 크라켄을 기소했습니다. 야, 니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니들이 지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거래소에 보면은 이런 솔라나, 에이다, 알고랜드 이런 코인이 증권이야. 근데 니네가 증권거래소라고 등록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증권을 거래해? 그거 문제 있어. 기소했고요. 그 다음에 너네 고객 돈하고 그 다음에 회사 돈하고 섞여서 자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야 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크라켄 기소한 것도 코인베이스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크라켄은 반발을 했죠. 너희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우리는 고객 서비스를 중단 없이 지속할 거야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크라켄 설립자가 열이 받았나 봐요. SEC가 리플한테 맞고 크라켄에 화풀이 한다라면서 미국 떠나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 약간 열이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2월에 미등록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문제로 크라켄이 3천만 달러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이 미등록 증권 관련된 혐의는 모두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증권을 미등록 증권 거래소가 증권을 거래를 중개했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문제 삼은 거잖아요. 미치겠는 거죠. 3천만 달러를 냈는데 또 문제 삼았으니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 증권이라고 예시든 코인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16개인데요. 카르다노, 엑시 인피니티, 알고랜드, 아톰, 칠리즈, 코티, 대쉬, 파일코인,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디센트럴랜드, 폴리곤, 니어, 오미세고, 샌드박스, 솔라나 등이 있습니다. 자, 요 코인들이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잠시 휘청였거든요. 근데 또 뭐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 코인을 지금 제가 16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비트, 이더, XRP가 없습니다. 특히 XRP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신에서는 여기 XRP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뒀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XRP, 리플랩스사와는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뺀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규제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 하나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왜? 바이낸스가 어쨌든 간에 과거에 잘못을 했건 어쨌건 간에 일단 벌금 내면 덮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호재이지만 SEC와의 소송은 아직 남았다라는 점은 여전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SEC는 여전히 일부 코인의 경우 사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스탠스는 여전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